타로 카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 그림만 보고 몇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여행과 시작, 숫자 0번의 의미를 더해 그냥 시작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유연한 몸짓에서는 자유와 개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손에 들고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 성향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에서는 위험과 방심이라는 의미를 끌어올 수 있고 짖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에서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기본 의미 외에 순수, 낭만, 무한한 가능성, 무소유, 낙관적인 태도, 예측 불허, 충동, 경솔, 광기, 불확실, 무절제, 무모함, 어리석음, 현실 도피, 현실 부정, 극도의 흥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표정을 보면 즐거워 보이기는 하지만 광기나 극도의 흥분까지는 선뜻 이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보 카드를 신화적 인물로 해석해서 나온 의미입니다. 바보를 신화적 인물로 본다면 올림포스 12신에 속하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술과 포도주의 신, 기쁨과 광란, 황홀경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바쿠스에 해당되죠. 진로나 적성 질문으로 바보 카드가 나온다면 자기 주도적이거나 창의적인 모든 활동 분야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인물을 뜻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바보 카드가 등장하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나 생활 방식, 환경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긍정으로 끝날지 부정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이 주인공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로 직업 관련 의미로는 여행가, 자영업, 예술가, 점성가, 마니아, 디자이너, 타로 상담, 심리 상담, 프리랜서, 자유연애, 1인 기업, 벤처기업, IT 분야, 보따리 장사, 소셜미디어, 구매 대행업,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생활을 하거나 취미를 가진 기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이나 여행운에 좋은 카드로 해석하는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역마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살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운명을 말합니다. 역마살이 주는 어감 때문에 혹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역마살이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키워드를 모두 외워야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키워드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 몇 개만 우선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점점 깊어지고 인상이 쌓이면 자신만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자유로우며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 성향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이나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로 남들이 보기에 다소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바보입니다. 겉으로 평범해 보여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보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자아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주인공을 보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는 Why not? 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카드의 그림만으로 알 수 있는 직관적인 기본 의미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마법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마에 질끈 동여맨 머리띠와 주인공의 모습에서 의지와 자신감이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테이블에 두고 이제 막 공연을 시작하려는 마법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바보 카드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보가 완전한 무에서의 시작이라면 마법사는 어느 것이라도 창조해낼 수 있는 준비된 시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원으로 비유해 본다면 바보는 생초보 신입이고 마법사는 어느 정도 경험이 갖춰진 신입사원 느낌입니다. 머리 위 무한대와 뱀 모양의 허리띠 우로보로스는 의미가 거의 같은데요. 무한, 영원함, 시작과 끝이 서로 통한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이 4원소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팡이는 불, 컵은 물, 칼은 공기, 동전은 흙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렇게 물과 불, 공기와 흙, 4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고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믿었답니다.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 또한 신의 뜻이니 마법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앞으로 벌일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장면이 될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의미 외에 좀 더 확장된 키워드를 알아보자면 착수, 매력, 지혜, 지식, 기술, 설득력, 집중력, 적극성, 융통성, 쇼맨십, 임기응변, 뛰어난 언변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많은 만큼 부정적인 의미들도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일에 휘말리거나 연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 가스라이팅, 상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쇠뇌 조정하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주변 카드들을 잘 살펴보고 통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진로나 직업 관련 키워드로는 남 앞에 서서 일하거나 공연과 관련된 직업인 교사, 교수, 강사, 이벤트, 연예인, 방송, 행위예술 등이 있고 물건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그림으로 연상되는 판매, 장사, 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4원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과학자, 발명가, 학자 등의 연구 관련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구를 잘 다루는 기술자도 해당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시선 집중되는 분야인 외교관, 컨설턴트, 영업, 중개인, 최면, 마술 등도 포함됩니다. 바보가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인 디오니소스라면 마법사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인 헤르메스로 볼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신화 속에서 헤르메스는 아폴론을 속여서 예언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헤르메스는 4원소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인간들에게 흙점, 불점, 물점, 공기점 등의 점수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마법사 카드가 자주 등장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이룰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도와줄 것입니다. 푸른 빛이 많이 도는 그림에서 우리는 신비스러움, 차가움, 냉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휘장, 장막은 숨기고 싶은 혹은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에 십자가와 여사제라는 제목에서 종교와 신성함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서류, 책을 들고 있는 것은 지혜, 지식, 교육, 이성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바다나 거대한 물은 무의식과 직관으로 연결됩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키워드는 침묵, 중립, 처녀, 도도함, 우아함, 인내심, 수동적, 고결함, 통찰력, 진지함, 짝사랑, 플라토닉 러브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경직, 긴장감, 결벽증, 소극적, 보수적, 시기심, 완벽주의, 내적 갈등, 흑백 논리, 숨겨진 질투를 꼽아보았습니다. 진로나 직업 관련 키워드는 상담, 교육, 종교, 영매, 사서, 꿈 해몽, 점성가, 오컬트, 심리분석, 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야가 있습니다. 달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달이 달 아래 있다는 것은 여성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연애운에 나온다면 연애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프로디테와 데메테르에서 나온 아름다움과 풍요가 이 카드의 주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복과 밀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미는 생산, 다산, 임신, 여성성이 있습니다. 시냇물은 생명력, 창조, 성적 에너지로 표현되고요. 여황제의 자세나 분위기에서 여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키워드는 친절, 포용력, 조화, 모성애, 성적 매력, 좋은 인간관계, 삶에 대한 열정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탐닉, 식탐, 비만, 허영심, 게으름, 사치, 욕심, 지나친 성욕, 여왕벌 스타일, 현실 안주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으로 보는 키워드에는 양육, 보육, 키즈 관련, 미용,
요리, 상담, 홍보, 치유, 마케팅, 뷰티 산업, 케이터링, 인테리어 관련, 식물 재테크 등이 있는데 키우고 생산하는 분야나 남성보다는 여성을 주로 상대하는 사업이나 관련 분야로 보면 됩니다. 타로 점술에서 3번 여왕제 카드가 조언 카드로 많이 등장한다면 여왕제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그것이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들은 저마다의 에너지와 진동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인간의 생애 주기에 대응하는 기본수로 보는데 수 4는 가장 견고한 숫자로 질서와 전통을 따르며 안정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숫자입니다. 숫자 4는 그래서 안전, 관습, 관리, 질서, 건설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들을 황제 카드의 주요 의미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의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힘, 권력, 권위, 질서, 안정, 안전, 지혜, 시니어, 남성성 등입니다. 숫양의 기질인 다혈질, 승부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야심, 연륜, 아버지, 보수적, 책임감, 리더십, 카리스마, 시니어, 경력자, 진지한 사람, 논리적 사고, 시스템 구축, 정부, 관습, 건설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고집불통, 스트레스, 독재, 의심, 긴장감, 지배욕, 권위의식, 가부장적, 경직된 태도와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은 자로 그 누구를 믿을 수 없어 1인자의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분위기와 경직된 표정이 유머가 없는 인물인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의 키워드로는 기업가, 경영진, 대기업, 법률, 정부, 검찰, 경찰, 정치, 계급, 권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해당됩니다. 이 카드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황제 카드인 만큼 사회적인 문제나 직업, 일 관련 질문에 나올 때에는 아주 좋은 카드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 그림으로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인 교육,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만큼 사랑, 용서, 자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해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3명인 만큼 동맹의 의미가 있으며 작은 사회그룹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중재, 금욕, 도덕, 지식, 존경 등을 꼽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갈등, 우유부단, 구태의연, 체면칠해, 형식적, 겉과 속이 다름이 있고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상담, 교육, 영적 지도자, 학자, 교사, 멘토, 중개인, NGO, NPO, 시민단체, 선교사, 종교단체, 자선활동, 기금모금가, 펀드레이저, 지역사회 활동가도 포함됩니다. 먼저 연인들이라는 제목과 그림으로 사랑, 연인, 연애, 파트너, 좋은 궁합, 사랑의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셋이라는 숫자는 연합, 동업, 그리고 삼각관계, 인간관계 등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이외에도 결혼, 계약, 소통, 채널링, 좋은 궁합, 자아의 3가지 측면인 무의식, 의식, 초의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의식은 이브에 해당되고요. 의식은 아담, 그리고 초의식은 천사에 해당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유혹, 쾌락, 무방비, 망신살, 동상이몽, 선택의 어려움,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은 이브와 아담의 시선이 서로를 마주 보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나온 의미입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영업, 동업, 상담, 홍보, 마케팅, 다단계, 중개인, 컨설팅, 커플 매니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애 중인 사람들이나 멋진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반가운 카드입니다. 우선 스핑크스는 왕권의 상징물이자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마차의 앞에 앉아 주인공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마차를 움직여 질주할 것입니다. 특히 타로 카드의 스핑크스는 흑과 백, 남성과 여성 2개의 에너지를 뜻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선과 악, 소극성과 적극성, 음과 양, 이 상반된 에너지를 조화롭게 잘 조절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다음은 팔각별이 달린 왕관을 보겠습니다. 팔각별은 팔망성, 옥타그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별칭으로 베들레헴의 별,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머리 위에는 커튼처럼 보이는 별무늬 장막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별의 에너지가 주인공을 감싸고 있으며 역시 신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입고 있는 의상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갑옷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없는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어깨를 보면 사람의 옆모습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요. 카드의 제작자인 웨이트는 전차 카드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승리한 영웅의 어깨에는 오림과 둠밈이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것으로 어깨의 상징물이 오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림과 둠밈의 초승달과 금음달 모양을 장식했습니다. 오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오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허리에는 비스듬하게 맨 벨트가 있는데요. 23.5도 정도로 보이지 않나요? 아마 지구의 기울기를 상징한 것 같습니다. 사각 모양의 장식물이 가슴에 있는데요. 사각 모양은 질서와 물질세계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마차를 볼까요? 마차 앞에는 날개 달린 태양이 있고 그 바로 아래 방패 모양 가운데 붉은 팽이 같은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은 링감과 요니입니다. 링감과 요니는 음과 양, 소우주와 대우주,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상징물이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 모든 상징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의 상징에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전차의 숙명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의미는 승리와 도전 그리고 성공입니다. 이외에도 의지, 모험, 강인함, 추진력, 균형 감각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경솔, 집착, 다툼, 폭주, 머뭇거림이 있고요. 진로나 직업 분야에는 운동선수, 경찰, 군인, 여행, 관광, 택배, 유통, 벤처기업, 출장, 외근이 많은 직업입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분야와 점성학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도망갈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전차 카드가 등장한다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으며 이 순간 현실을 받아들여 고통을 회피하지 말라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머리 위 무한대 기호는 마법사 카드 공부할 때 설명했었죠. 메비우스의 띠, 렘니스케이트로 영원한 생명, 삶과 죽음의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머리에 쓴 화 안에는 장미가 있는데요. 장미보다 눈을 끄는 것은 무한대와 거의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새싹입니다. 마치 무한대의 신호를 받으려는 안테나처럼 보이지 않나요? 영적 세계와 교신하는 채널링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의 허리에는 꽃으로 만든 벨트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사자를 쇠사슬이 아닌 꽃으로 만든 벨트로도 묶어서 조종할 수 있다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흰색 드레스는 주인공의 생각, 행동이 욕심이나 욕망에서 나오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사자는 내가 상대해야 하는 인물이나 고난과 갈등의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는 자신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욕망만 잘 다스려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요 의미로는 힘과 용기, 인내, 그리고 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지, 신념, 신뢰, 친절, 돌봄, 설득, 유대감, 스킨십, 관계 형성, 감성 지능, 길들이다, 정신적 성숙, 미녀와 야수,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신적, 육체적 교감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위기, 의존, 종속, 통제, 긴장감, 감정 억제, 스트레스, 위태로움, 살얼음판, 힘겨루기, 억눌린 욕망 등이 있고요.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동물이 나오고 특히 입을 살피는 모습에서 동물 조련사, 수의사, 치과 의사가 나왔고요. 이외에 간호사, 외교관, 운동선수, 물리치료, 영적 코치, 의료 종사자, 고객 서비스,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 분야와 동물과 소통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무한대의 힘을 믿는다면 용기와 인내심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9라는 숫자에서 최고의 경지, 완성과 높은 영적 레벨이라는 뜻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구도, 도달, 영성, 명상, 계시, 지혜, 예언자, 깨달음이 있고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나와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불침번도 됩니다. 이타심, 자아성찰, 자아탐구, 박애주의, 숨은 조력자, 공부하는 시기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세가 아닌 세상과 떨어진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니아와 마니아 취향이라는 키워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로 보자면 어두운 밤이나 새벽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고립과 고독,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외골수, 짝사랑, 고집불통, 현실 도피 등을 추가했습니다. 진로 직업 분야로는 멘토, 스승, 교수, 학자, 전문가와 전문직, 그리고 연구직이 있고요. 등불을 들고 있어서 안내자나 길잡이라는 의미도 해당됩니다. 이외에 명상가, 채널링, 수행자, 제야의 고수 등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카드라 이 카드가 등장하면 이동은, 이동수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진 자가 타인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있으니 멘토의 의미가 있는데 이 멘토의 의미를 확장해보면 귀인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둔자는 쭉직게 일타 강사처럼 조목조목 알려주진 않아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등불을 밝혀 당신이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목처럼 운명이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돌고 도는 바퀴의 원리로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행운과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만큼 변화, 이동, 그리고 경험과 전환점도 포함됩니다. 내 생물들이 모두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공부, 그리고 공부하는 시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부정적 의미도 있는데요. 불행, 불운, 사기, 소송, 사고수, 거짓말, 운의 하락,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학원, 과외, 법률, 영상, 연극, 영화, 방송, 작가, 로또, 운명, 철학, 연구직, 연예인, 미디어, 복권사업, 점술업, 철학관 등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애정운, 금전운, 사업운, 학업운, 이동운 모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카드와 통합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타로 점술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한다면 어렵고 힘든 날이 온다 해도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해 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꼭 행운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주요 의미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외로 공평, 중립, 진실, 조사, 균형, 결정, 책임, 중재, 타협, 판결, 평가, 평판, 비교 등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더치페이나 이익관계 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논리적 사고, 선택의 시기, 이성적 사고를 뜻합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경고, 갈등, 재판, 소송, 이혼, 비판, 계산적, 사무적, 편파적, 불합리, 이중잣대, 불평불만, 부정적 성향 등이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법률, 세무, 비평, 경매, 행정, 인사과, 중개인, 감독관, 평가원, 감정평가, 조사 분석 분야 등이 있습니다. 타로 카드를 제작한 웨이트경은 이 카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공의 얼굴이 고통받는 표정이 아닌 무화경이라는 것. 아마 그래서 주인공의 머리에 호강을 그려넣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삶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죽은 게 아니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와 희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지, 멈춤, 수행, 기다림, 재충전, 정신세계, 자아성찰, 그리고 거꾸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에서 기존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정체, 구속, 체념, 한계, 집착, 강박, 고독, 실업, 무력감, 힘든 상황, 지지부진, 자포자기, 우유부단, 실현의 시기, 반성의 시기, 수동적 태도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명상, 수행, 상담, 작가, 철학, 교도관, 심리학, 형이상학, 분석학, 그리고 비교 종교학이 있습니다. 먼저 카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중심 키워드인 끝과 종결이 있습니다. 이외에 파산, 변화, 운명, 이직, 전직, 퇴직, 이별, 고통, 저항, 애도, 부활, 세대교체, 새로운 국면, 기존 질서의 파괴, 예정된 종말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인 만큼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의 등장이 절대적인 부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카드의 제목처럼 실제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영매, 무속인, 보험, 운명학, 심리학, 호스피스 등 죽음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절제와 조화를 꼽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융합, 치유, 인내, 균형, 중재, 중용, 타협, 동업, 화학 변화, 분산 투자, 새로운 창조, 충분한 검토, 영적 세계와의 소통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변덕, 합병, 알코올 의존, 기회주의자가 해당됩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금융, 보험, 제약, 기치료, 의학 관련, 과학교사, 해양과학, 화학자, 펀드 매니저, 자산관리자, 테라피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애정운에 나오면 부적절한 관계이거나 상대방에게 강한 매력으로 끌리는 인연이라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봅니다. 사업운에 나온다면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 강렬한 욕망이나 성취욕은 현실에서 좋은 결과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 그림을 통해서 본 주요 의미는 우선적으로 본능, 욕망이 있습니다. 이 외에 유혹, 타락, 쾌락, 중독, 집착, 구속, 굴복, 강박, 질투, 의존, 사기, 배신, 폭력, 이기심, 소유욕, 무력감, 부정부패, 부정적 생각, 나쁜 습관, 관계 중독, 도파민 중독, 육체적 사랑, 종속된 관계, 주도권 상실, 자기 합리화, 데이트 폭력, 부적절한 관계, 강력한 에너지, 물질에 대한 집착,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힘 등이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 분야로는 게임, 프로게이머, 유흥산업, 장기계약, 인력 파견업체, 밤에 일하는 직업,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우연이나 요행을 말하는 사행성 관련 일,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된 분야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두려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어둠의 대부분은 현재가 아닌 지나간 과거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망상과 같습니다. 악마 카드는 그러한 끈적끈적한 망상을 똑똑히 바라보고 환영임을 알아챌 때 우리의 목을 얽매고 있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카드의 기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충격, 격변, 붕괴 등이 있고요. 이외에 혼돈, 파괴, 폭발, 폭로 등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온 세상이 순간 밝아지는 현상에서는 도노각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둡게 숨겨왔던 비밀이 느닷없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혼란, 큰 변화, 그리고 교만 등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진로 직업 분야로는 화약, 전기, 소방, 재건축, 건물 철거, 번지점프, 익사이팅 스포츠, 불꽃 제품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은 꿈과 희망입니다. 별은 24시간 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가 어둠이 오는 밤이 되어서야 반짝반짝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둠, 즉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성장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삶에 대한 열정,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 별 카드가 성공적인 결과까지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카드의 등장은 질문자가 하고 싶은 일, 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현재 꿈이 없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꿈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운을 비롯한 대부분 질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눈이 높다, 비현실적 목표를 지녔다로 해석됩니다. 연못과 땅에 각각 위치한 발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모습은 숨길 것 없는 진실된 마음과 순수 그리고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만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주요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외에 동경, 기대, 순수, 치유, 건강, 가능성, 동기부여, 높은 이상, 삶의 목표, 새로운 시작, 번뜩이는 영감, 새로운 삶의 약속 등이 있고요. 부정적 키워드로는 낭비, 헛수고, 짝사랑,
헛된 희망, 눈이 높다, 비현실적 꿈, 나르시시스트, 실체 없는 환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다를 꼽아보았습니다. 달은 변화, 불확실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늑대는 길들이지 않은 야성적 본능이고 개는 길들여진 본능입니다. 가재는 비밀, 무의식, 잠재의식, 실체 없는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탑은 경계선, 미지의 세계,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18번 달 카드의 주요 키워드는 걱정, 불안을 대표로 꼽을 수 있고요. 이외에 불신, 불면, 심령, 암시, 혼란, 갈등, 고민, 강박, 야성, 환영, 두려움, 직관력, 내면 세계, 불확실성, 우울증, 기분장애, 트라우마, 남모를 걱정, 비밀이 드러남 등이 있습니다. 직업 진로 분야로는 펫산업, 동물 관련 분야, 심리상담, 영매, 신비학, 장르문학, 밤에 일하는 직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활력, 영광, 승리, 젊음이 있고요. 이외에 행복, 만족, 열정, 참나, 순수, 진실, 안전, 보호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신감, 금수저, 생명력, 밝은 미래, 낙관주의, 시선 집중, 에너자이저, 보장된 미래 등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신불자이면서 큰소리만 치는 사람,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주변의 현명한 조언은 절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안하무인의 인물을 뜻합니다. 키워드로는 자만, 겉멋, 뻔뻔한, 허풍쟁이, 독불장군, 과잉보호, 과대망상, 안하무인, ADHD, 과도한 열정, 비현실적 믿음, 안전불감증, 우물한 개구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9번 태양카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심판카드의 등장은 거시적인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신념이나 꿈을 지닌 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왔던 사람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피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의 인물들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듯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 새로운 사랑이나 사람이 아닌 이별한 전남친, 전여친 혹은 첫사랑과 재회 등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타로 카드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 부활, 회생 등이 있고요. 이외에 재회, 회복, 소식, 변화, 계몽, 각성, 갱신, 환영, 휴거, 기다림, 재도전, 재결합, 개인회생, 조직 개편, 영원한 생명, 거시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외교, 정치, 언론, 대변인, 성가대, 음악가, 대중문화, 방송통신, 의료봉사, 긴급구호, 퍼포먼스 공연, 모집 관련, 이벤트나 행사 관련 분야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완성, 승리와 성공이 있고요. 문을 뜻하기도 하며 입구, 무한대, 새로운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연극으로 비유한다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된다는 예고입니다. 실전 상담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질문자는 이미 성취하였거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분야와 상관없이 대부분 질문에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물을 의미하는 자리 주변의 카드들이 부정성이 많다면 나르시시스트이거나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관종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언의 자리에 등장한다면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주요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완성, 성공, 통합이 있습니다. 이외에 발전, 진화, 만족, 해외, 관종, 신비, 능력자, 마무리, 자만심, 팔방미인, 자기도취, 시선 집중, 끝과 시작, 업그레이드, 나르시시스트,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무용, 예체능, 유명인, 마스터, 피부 미용, 퍼포먼스, 공연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타로를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낯선 상징과 애매모호한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이 영상이 타로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